타블로 시작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터 집합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타블로에서 직접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시작 화면입니다. 여기서 새 데이터를 연결하거나 저장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거나 최근에 사용한 통합 문서를 열 수 있습니다. 타블로의 연결 패널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데이터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다운로드 가능한 글로벌 슈퍼스토어 데이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슈퍼스토어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입니다.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유사한 모양입니다. 첫 번째 행에는 열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집합에는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블로 데스크탑으로 다시 돌아가서 엑셀에 연결하도록 선택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탐색하고 더블 클릭하여 엽니다. 이제 데이터 원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사용할 시트 또는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로 주문을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 원본에서 다른 정보도 가져오려면 캔버스로 다른 테이블을 드래그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데이터 원본에 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연결을 추가하고 추가를 클릭하여 통합 데이터 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CSV로 저장된 반품된 주문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파일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시트가 자동으로 캔버스에 추가되었고 이제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이 표시됩니다. 지금은 따라하실 수 있도록 플랫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하둡이나 레드시프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은 매우 강력합니다. 여기 이 아이콘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타블로 데스크탑에서는 기본 조인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조인 세부 정보가 표시되며 해당 정보를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반품된 거래에 대한 관련 반품 정보만 가져오도록 왼쪽 조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조인은 조인절로서 이미 주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원하는 경우 조인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리드를 사용하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품 데이터베이스에서 반환된 많은 널 값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다행이네요. 반품은 없는 게 좋죠. 다른 주문 정보는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드 뷰에서 몇 가지 기본 메타데이터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서 행 아이디를 숫자에서 문자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집합의 주문 아이디 필드는 여러 부분, 즉 물류센터 코드, 연도, 그리고 2개의 추가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드를 분할하여 물류센터 코드만 남기려면 필드명 옆에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분할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이픈으로 분할하고 첫 번째 열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물류센터 필드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라이브로 연결할지 또는 추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가 있거나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라이브 연결이 유용합니다. 또는 추출을 이용해 타블로의 빠른 데이터 엔진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므로 중요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정에 따라 새로 고침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로 연결하고 하단의 시트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당 데이터 집합에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쉬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필드를 드래그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주를 행으로, 세그먼트를 행으로, 수량을 열로, 시장을 열로, 그리고 시장을 색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범주, 고객 세그먼트, 시장별로 판매량을 표시하여 타블로 영업팀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프리카가 타블로의 신흥 시장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이 데이터 패널에서 해당 필드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엑셀 시트에 열 제목을 나타내는 차원과 측정값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원과 측정값이란 무엇일까요? 차원은 범주 필드이며 이 경우에는 날짜, 고객 및 범주가 필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필드는 숫자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할 필드입니다. 차원은 차원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원형 필드는 차트에 레이블을 만들며 데이터 패널 및 뷰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반면에 측정값은 측정치이며 분석할 숫자에 해당됩니다. 측정값은 연속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속형 필드는 차트에 축을 만들며 알약 모양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총 매출수를 알아보려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출을 뷰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타블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매출의 합계라는 하나의 결과를 반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은 1250만이 약간 넘습니다. 이 정보를 시간별로 보려는 경우 주문 날짜를 뷰 상단으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타블로 데스크탑은 연간 수준으로 날짜를 수집합니다. 더하기 기호를 사용해서 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뷰에서 분기와 연간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1분기의 정보를 보려면 분기가 연도 앞에 오도록 데이터를 쉽게 피벗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도에 따른 분기별 수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도를 색상으로 이동하면 모든 연도를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분기를 월로 변경하려는 경우 알약 모양을 클릭하여 드롭다운 메뉴에 액세스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출 합계보다 평균 매출을 보는 것이 더 유용할 경우 간단하게 알약 모양의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해 집계를 평균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의 실행은 취소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성장률을 알아보려는 경우는 어떨까요? 타블로 데스크탑에서는 이와 같은 계산이 간편합니다. 다시 알약 모양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가 표시되며 퀵 테이블 계산으로 이동하면 자주 사용하는 비즈니스용 계산이 단일 클릭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래 매출을 보려면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배치하면 됩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 값을 그래프 대신 도구 설명에 표시하려는 경우는 값을 도구 설명 선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뷰의 마크에 마우스 오버하면 도구 설명에서 추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2015년 11월에 전년 대비 거의 50%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주를 행 선반으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익이 우수한 범주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7월에 매출이 급락하지만 가을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주석을 선택하고 포인트 주석을 추가하여 주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뷰는 유용한 뷰네요. 이 뷰를 간편하게 공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 이미지를 복사하고 조직 내 다른 사람들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하고 이 시트 이름을 계절적 매출 변동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뒷받침하는 원본 수치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블로 데스크탑에서는 이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 엑셀에 붙여 넣거나 앞서 살펴본 퀵 테이블 계산도 여기에 포함됨. 간단하게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크로스 탭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축을 바꾸고 범주를 행 선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더 잘 맞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사무용품 세일 기간 및 연말 수익은 좋지 않은 점이 우려되네요. 크로스 탭에 수익을 추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을 색상에 추가하니 전반적인 추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상이 약간 흐리니 표시 방법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클릭하고 색상 편집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드롭다운 메뉴에 다양한 색상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빛 초록색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6단계별 색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크 유형을 정사각형으로 변경하고 마크 레이블을 사용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익 하이라이트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범주 알약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하이라이터를 표시하고 사무용품을 선택하면 2015년 가을이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이 시기에 수익이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라이터에서 이들 범주에 마우스 오버하면 가을에는 기술 및 사무용품 부문에서는 수익이 좋은데 가구에서는 두 부문에서와 같은 진한 초록색의 수익 증가를 볼 수가 없네요. 이 현상은 시장의 모든 매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하여 이 시트의 이름을 크로스 탭으로 바꾸고 새 시트를 만듭니다. 가구 부문 수익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지역별로 다를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타블로 데스크탑은 보려는 데이터는 알고 있지만 효과적인 뷰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표시라는 간단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동 표시에는 분석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주 사용하는 차트 유형 목록이 포함됩니다. 참고: 타블로에서는 다양한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 표시는 원클릭 옵션이며 사용 가능한 전체 목록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차원 및 측정값을 선택하여 작동 중인 자동 표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국가별 매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택한 차원 및 측정값에 따라 다른 차트 유형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기호 지도가 해당 필드에 대한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주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크기 선반을 클릭하여 점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투명도도 조정하고 테두리를 추가하겠습니다. 크기 범례를 숨기고 이 주들의 색상을 수익별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리적 검색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매출에 대해 알아보려면 해당 정보로 바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고정을 해제해 다시 축소해 보겠습니다. 타블로는 글로벌 기업이고 7월에 매출 급락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본사에서 주도한 조치 때문일까요? 아니면 계절적 영향일까요? 시간 경과에 따른 매출 변화를 반구별로 구분하면 알 수 있을 텐데 데이터에 반구 필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지정 지역을 직접 맵에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뷰를 그대로 남겨둘 수 있도록 이 시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복제하겠습니다.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제거하여 뷰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략적으로 남반구를 범위로 하는 자유형 마크에 자유형 선택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도구 설명에서 종이 클립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런 국가들의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패널에 새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계절적 매출 변동 탭으로 돌아가서 이 새 필드를 열에 추가하면 전반적으로 남반구의 수익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열만 표시하게 되면 계절적 변동 때문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이러한 분석 방법을 남겨둘 수도 있고 이 시트를 삭제하고 원래 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 및 수익이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구의 수익이 저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범주를 필터 선반으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가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알약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필터 표시를 선택하여 대화형 필터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필터의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여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면 필터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단일값 목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가구, 기술,
사무용품 등 원하는 범주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떤 유형의 가구가 실적이 저조할까요? 새 시트를 만들고 자동 표시를 사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주, 하위 범주, 매출 등 원하는 변수를 선택하면 자동 표시에 여러 제한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차트를 클릭해서 가장 보기 좋은 차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범주와 하위 범주 간에 계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타블로 데스크탑의 데이터 패널에서는 간단하게 필드 위에 필드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계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위 범주를 범주 위에 드래그하고 제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계층에 제품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타블로 데스크탑에서 이 계층을 만드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이 계층을 사용하면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세 개의 범주를 전체 매출별로 정렬하려면 툴바에서 해당 정렬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술의 총 매출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 범주를 보려고 확장하면 막대가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을 기준으로 한 빠른 정렬을 사용해 다시 정렬해 보겠습니다. 범주의 순서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각 범주 내 막대만 정렬합니다. 툴바의 T 버튼을 클릭하여 마크 레이블을 사용 또는 사용 해제하여 실제 매출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어떻습니까? 수익을 색상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수익의 측면에서 보면 매출이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시장을 위쪽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곧바로 몇몇 시장이 가구에서 이와 동일한 수익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항목을 함께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에서 몇몇 항목의 매출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위 범주의 머리글을 모두 선택하고 종이 클립 아이콘을 사용하여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행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별칭 편집을 선택합니다. 시장을 다시 제거하고 축을 바꾸겠습니다. 또한 열의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레이블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트를 하위 범주별 매출이라고 하고 새 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수익성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수익을 잠식하는 배송 비용 때문일 거라 짐작이 되네요. 수익 및 배송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수익을 행 선반에, 배송 비용을 열 선반에, 타블로에서 수익 합계 및 배송 비용 합계에 대한 마크를 만듭니다. 이제 범주를 색상에 배치하면 그 첫 번째 마크는 범주별로 세분화되어 3개의 마크가 됩니다. 고객 아이디를 세부 정보로 추가하는 경우 타블로에서 각 범주의 각 고객에 대한 마크를 만듭니다. 이러한 마크는 각 고객의 단일 범주 내 모든 거래에 대한 총 배송 비용 및 수익을 나타냅니다. 또한 데이터를 완전히 분리하여 모든 거래를 각각 레코드 수준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크 카드의 필드를 다른 역할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주 앞에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위 범주 등의 필드를 레이블 선반으로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레이블을 클릭하고 또 텍스트 옆을 클릭하여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범주에서 수익이 적은 고객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이 낮은 주문들이 반품된 주문들인지 궁금하네요. 반품된 주문을 크기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 널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반품 정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배송 비용이 가장 높은 마크는 반환된 주문으로 보이지만 수익이 낮은 주문들은 반환된 주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배송 비용과 수익 간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을까요?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레이블과 크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분석 패널에서 추세선을 선택하고 뷰에 가져오면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경우 배송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 증가율은 둔화됩니다. 하지만 이 추세선을 마우스 오버하면 R 제곱값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선이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추세선을 바깥으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우 낮은 수익 마크가 몇 개 있네요. 수익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고객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크를 선택하면 기본 데이터를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범주를 색상 대신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변경하고 색상을 회색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를 고객 세분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집합에 대한 몇몇 유용한 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팀과 공유하고 대시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 개별 뷰를 하나의 대시보드에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대시보드를 만들겠습니다. 대시보드 이름을 매출 대시보드로 하고 대시보드 크기를 노트북에 맞추어 조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트는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하면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맵을 뷰로 드래그하고 하위 범주별 매출과 고객 세분화를 그 아래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제목을 추가합니다. 대화형 필터의 경우 여러 범주를 클릭하면 선택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맵이 변경됩니다.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고 이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모든 항목에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트가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맵에서 세부 정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텍사스 맵에 낮은 수익 마크가 있고 마크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할 경우 맵을 클릭하면 테두리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전체 맵을 시각적 필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마크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막대 차트와 분산형 차트가 업데이트됩니다. 이러한 수익성 문제의 발견 경로를 잠재 고객에게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블로 데스크탑은 일련의 특정 뷰를 결합하는 스토리 포인트라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 기능은 잠재 고객에게 분석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새 스토리를 클릭하여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스토리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만든 모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 및 수익을 가져와 해당 포인트의 이름을 전반적으로 수익이 좋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추가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가져와 스토리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목을 다시 해제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여전히 완전히 대화형이며 텍사스의 해당 마크를 필터링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면 탐색기 위에 업데이트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상태가 저장되므로 모든 사람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의 제목을 그러나 문제 지역이 있으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의 특정 통찰력을 스냅샷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스토리 포인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통합 문서의 원시 데이터부터 통찰력 확보까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통합 문서를 공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블로 서버 또는 타블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게시된 통합 문서는 안전하고 완전한 최신 대화형 기능을 제공하며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게시하려면 서버 메뉴를 열고 통합 문서 게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 자체만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게시하려는 경우는 데이터 원본 게시를 선택합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게시하고 통합 문서에 이름을 지정하며 설명을 입력하고 콘텐츠를 태그하고 게시할 부분을 명확히 선택하고 사용 권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게시되면 콘텐츠와 간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은 계속해서 완전히 대화형으로 진행됩니다. 콘텐츠를 구독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메일로 업데이트된 콘텐츠나 즐겨보는 콘텐츠를 받고 검색 및 필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iOS 및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면 어디서나 대시보드와 데이터를 휴대폰 또는 태블릿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교육 동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